요즘 유튜브나 인스타 이런 걸로 영어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별로 도움이 안 될 것들로 막 공부를 하면서 시간 낭비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영어 교육 업계에서는 싫어할 수도 있는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저의 이 작은 유튜브 채널 영상 중에 하나인 Grammar is 공부법, 이 영상 조회수가 현재 97,000 이렇게나 되는 거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영어 공부 방법을 찾아 헤매고 있는 증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소셜미디어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의 스피킹 실력을 향상시키고 싶으시다면 이런 영상이나 게시물은 무시를 해주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영어 표현을 무시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면서 원어민은 그런 표현을 쓰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쓴다. 예를 들면 제가 본 것 중에 어떤 거는 원어민은 thank you 했을 때 you're welcome이라고 대답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제 다른 여러 가지 표현을 소개를 해줘요. thank you 했을 때 여러 가지 답변을 할 수 있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저 지금 영어 쓰는 나라 아일랜드에서 살고 있는데 you're welcome이라고 사람들이 엄청 많이 하거든요. 영국에 살 때는 덜 들었던 것 같긴 해요. 어쨌든 그 컨텐츠는 잘못된 정보를 믿기로 사람들이 클릭하게끔 한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닌데 꽤 많은 외국어 관련 컨텐츠들이 원어민은 이런 표현을 쓴다고 하면서 막 1950년대, 60년대에 썼을 법한 구식 영어, 일상생활에서 잘 쓰지 않는 어려운 단어랑 관용구 같은 걸 막 소개를 해요. 그러면 이제 막 공부를 시작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나 이거 처음 들어보는데? 아직도 갈 길이 멀었구나. 공부를 좀 더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끔 하는 거죠. 계속 그 컨텐츠를 소비할 수밖에 없게끔, 그리고 결제를 하게끔. 사실 요즘에는 공부할 수 있는 자원이 너무 넘쳐나다 보니까 자극적인 썸네일과 내용으로 그렇게 만들어야만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니까 창작자 입장에서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게 현실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더 이상 그런 거에 낚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초보 입장에서는 어떤 게 진짜 영어권 국가에서 쓰이고 일상생활에서 진짜 쓰이는지 이런 거를 구별하기가 어려우니까 이거를 분간하기가 어렵긴 할 거예요. 그러면 이것만 기억하세요. 내가 지금 영어 초보 단계에 있다면 계속 똑같은 쉬운 표현을 쓰더라도 우선 영어로 말하기에 익숙해지는 게 첫 번째 목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면 내가 고마울 때는 맨날 땡큐라고만 하는데 이거를 좀 다르게 말해보고 싶다. You're welcome은 어떻게 다른 말로 쓸 수 있을까?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시점이 와요. 그러면 그때 여러 가지 다른 표현을 공부하시면 돼요. 같은 의미를 가진 다른 단어나 표현 이런 걸 쓰는 거는 초보 단계를 벗어난 그 다음 이야기예요. IELTS 같은 스피킹 시험에서 고득점 7.0 이상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디엄이라고 알고 있는 관용구, paraphrasing 이런 게 중요하긴 해요. 그런데 지금 초보 상태에서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아는 단어와 쉬운 표현 이런 거를 사용해서 우선 외국인들이랑 의사소통하는 게 첫 번째 목표. 이거를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원어민답게 세련되게 영어를 하는 건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외국인이랑 대화하는 것 자체를 되게 두려워하시고 그래서 혼자서 계속 책으로만 공부를 해요. 저도 예전에 영어 공부 시작할 때 지금 이 실력으로 무슨 한국인이든 원어민이든 이런 사람들이랑 회화 연습을 하냐, 몇 마디 하지도 못할 텐데 하면서 혼자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심정이 어떤지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혼자서 공부하는 것만으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고 회화 실력이 안 늘어요. 이게 내가 열심히 인풋한 거를 상호작용 있는 아웃풋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말하니까 진짜 상대방이 알아듣네? 아니면 나는 배운 대로 얘기를 했는데 왜 상대방이 못 알아듣지? 이렇게 확인하는 과정이 있어야 거기서 실력이 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운영했던 그래머니스 그룹에서는 저랑 원어민이랑 회화 연습하는 것도 필수로 포함시킨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수업료 전액을 다 내고도 선생님,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되어서 공부 좀 더 하고 스피킹 수업 드릴게요 하시면서 교재 필사만 열심히 하셨던 분들이 종종 있었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하겠다고 결정을 하셨다면 과연 내가 선택한 이 방법이 나한테 내 영어 실력 향상에 정말 필요한 걸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방법인 걸까?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는 요즘에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저는 한국말이 모국어인 한국 사람이고 영어는 외국어로 배운 거니까 제 영어 실력을 꾸준히 갈고 닦아서 지금 13개월인 제 아기가 한국어랑 영어, 이중 언어를 수월하게 쓰는데
도움이 되는 엄마이고 싶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남편한테 이 얘기를 하면서 나 영어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원어민 스피킹 수업이라도 받아야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아니 내 생각에 지금 너한테 필요한 건 영어 책 읽으면서 계속 다양한 표현을 접하고 원서 읽는 속도를 늘리는 거인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원서 읽는 거는 너무 오래 걸리고 피곤해 라고 했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책을 좀 읽는 편이어서 한국어 책은 빨리 읽는 편인데 원서는 읽는 속도가 아무래도 그만큼 안 나니까 좀 답답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남편이 저한테 한 말, 그러니까 너한테 필요한 거겠지? 라고 하는데 띠용 뭔가 한 방 맞은 듯한? 그러면서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죠. 지금 제 입장에서는 스피킹 수업을 듣는 거는 부담도 안 되고 쉬워요. 그런데 원서를 읽는 거는 제가 막 집중도 많이 해야 되고 좀 부담이 돼요. 그런데 한 3년 전쯤부터 출산할 때까지 한 달에 적어도 원서 한 권씩 읽은 적이 있었거든요. 확실히 읽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책에 모르는 단어가 계속 나오니까 진짜 영어 실력이 향상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때. 그리고 지금도 저한테 필요한 건 사실 스피킹 수업보다는 영어 원서 읽는 거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뭐 이제 아기도 돌보고 있고 뭐 이런저런 이유로 부담이 덜 되는 영어 공부법을 선택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 입장에서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영어 교재 빈칸 채워 나가면서 강의 열심히 들으면서 영어를 알아간다는 희열을 느끼실 수 있는데요. 사실 제가 본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진짜 필요한 거는 말하고 쓰는 연습, 아웃풋 연습이었거든요. 상호작용이 있는 말하기 쓰기 연습이요. 인풋과 아웃풋을 함께 해야 영어 실력이 는다는 거 꼭 명심을 해주시고 아직도 영어를 어떻게 공부해야 되나 방법만 열심히 찾아 헤매고 계시고 시작은 못하셨다면 제가 지난번에 올린 영어회화 시작하는 구체적인 방법 참고하셔서 당장 시작해 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봐요.